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랬다는,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 이야기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화석구 인사드립니다. 요새 많은 고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자와 남성들 간의 평균 연봉이 36%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성이 남자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게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존 여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군대를 남자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남자도 문제가 있고 여자도 문제가 있고 사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좀 차이점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디스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남자분들은 단순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복잡한 게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단순함.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웹툰이에요. 별로 유명하진 않는데 혹시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가 갈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공무원같이 꾸준하게 나온 걸 높게 쳐주는 분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그냥 시대를 잘 타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7년? 8년? 중간에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재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빵빵 터진 적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네이버 웹툰에서 1위를 한 적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린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떠한 의미적으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웹툰이 잘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석이라는 작가님이 만드시는 웹툰이잖아요. 잘 된 이유는 그분이 영적인 힘이 특출하거나 창의성이 높거나 아니면 다른 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그분의 실력은 점차적으로 늘어진 게 보여져요. 만약에 믿지 못하시겠다면은 마음의 소리 1화를 보시면은 정말로 놀라우실 겁니다. 개판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도 있지도 않고요. 그 중간에는요, 소재가 군대 얘기밖에 없어요. 그분이 의경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개그 감은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좀 특이하다,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공감을 끌면서 어설프게 웃기는 부분도 많았고요. 제가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좀 듣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이 되니까 어떠한 것에 계속 팔 수 있겠지. 그 한 우물을 팔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웹툰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웹툰 자체는 실제로 그 조석이라는 남자 작가님이 나오십니다.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영감으로 재밌게 일상을 그려내는 것. 과장도 있고 허구도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일상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상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마음의 소리입니다. 왜 제목이 마음의 소리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마음의 소리잖아요. 자기의 마음의 소리. 처음에는 공감을 얻으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학을 지금 졸업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학과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나? 제가 다른 분들이랑 좀 헷갈려요. 근데 결론적으로 학벌이 좋지도 않았고 그림을 따로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중간에 보면은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석 작가님의 이제 형님분이신 조준님도 캐릭터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근데 이분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서 재밌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알아주는 것이 있다면 이 웹툰이 그렇게 훌륭하고 창의적인 것보다도 일주일에 2번 연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지각이라든지 휴재가 없었다는 거죠. 점점 컷수는 늘어나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연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력이 안 늘어요? 한 우물만 파는데 물이 왜 안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들만의 많은 우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우물은요 마를 일이 없습니다. 자기마다 단 한 가지의 우물이 있어요. 우린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깊게 파야 될 수 있는 거죠. 1년, 2년, 3년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파면은 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하시면서 모릅니다. 1년 되니까 맞는 것 같고 2년 되니까 이게 정말로 맞다. 3년 되니까 아닌가? 4년 됐을 때는 일단 파보자. 너무 깊게 파면요 맞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어떻게 봐도 나와요. 계속 파는 거죠.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파다 보면요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우물은 깊이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너비 자체도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맛있는 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요. 이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를 볼 때마다 되게 당연스럽게 보고 있는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당연스럽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전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옛날 거 한 6년 전 거를 보다가 지금 걸 보면은 발전 정도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진화예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만화들이 그려지면서 얻은 캐릭터들이라든지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계산을 하면서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어느 정도 한 몇 년 하다 보면 되겠지. 그때부터 이렇게 돼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생길 거고 이러한 스토리로 우리가 자리 잡자. 아니요. 마음의 소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본인 그대로 하시다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중간에 한두 번 욕도 먹고 그러시면서 지금의 스타일이 자리가 잡혔던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재밌거나 할 때는 당연하지. 왜냐면 그것은 조석 클래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화 자체가 처음에 엄청나게 허접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부터 진가에 오는데 짧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었다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우물은 절대로 마를 리가 없다고. 언젠간 물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죽을 일은 없다.
하겠다고 계속 파시면 돼요. 도박 같나요?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자신만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아니면 그걸 팔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도박이 아닌데 그냥 의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발자국 툭 들어 담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들리는 게 그게 마음의 소리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웹툰 볼 때마다 저는 좀 짠하게 보는 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재밌다는 거죠. 거기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그분이 정말 재밌는 게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까지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은 진짜 사람 파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없습니다. 다른 웹툰 중에서 신의 탑이라는 게 있는데 판타지물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게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소리 자체는 흥미롭고 말고를 떠나서 실존 인물을 캐릭터로 그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창의적인 캐릭터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 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캐릭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면은 그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의 소리 작가님은 캐릭터를 본따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관찰을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마음의 소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정도의 퀄리티와 양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신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죠. 자신만의 비법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마음의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야 큰 뜻을 갖고 있는 웹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웹툰인데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분의 시스템과 이분의 재능과 이분의 근성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필요 없는 건 잘라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고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 여러분들만의 우물이 보이신다면 앞으로 무조건 한 번쯤은 보이겠죠.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은 무조건 찾아오니까 그 우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이 나오지 않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깊고 얼마나 더 파야지 물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중간하게 뚜레박 갖고 파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빨리 파고 싶으면 몸을 깊게 담궈서 푹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도박인가요? 아니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 우물은요, 파시면 돼요. 절대로 마를 일 없는 여러분들만의 우물일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이 미리 파놓은 우물에 들어가 보아봤자 그 물의 급은 벌써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플랑크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우물을 믿으세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